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17년 1회 폐기물 처리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평균 입경이 20cm인 폐기물을 입경이 1cm가 되도록 파쇄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는 입경을 4cm로 파쇄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의 몇 배인지 계산하시오. 킥의 법칙을 적용하고 n은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킥의 법칙에서 동력 E는 CLN dP1 나누기 dP2죠. 자, dP1이라는 것은 평균 입경, dP2라는 것은 우리가 파쇄를 해야 되는 입경이에요. 그래서 dP1은 20cm로 동일하죠. 자, 대신에 dP2가 1cm일 때와 4cm일 때의 비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E1이라는 것은 CLN 20cm에서 1cm로 파쇄를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CLN 20이 되겠죠. 자, 그리고 E2는 20cm에서 4cm로 파쇄했을 때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CLN5가 돼요. 그래서 CLN2에서 CLN5를 나눠주면 우리가 몇 배인지 에너지 배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했을 때 C는 여러분 약분시키면 돼요. 그렇지만은 LN까지 약분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LN은 약분을 시키면 안 됩니다. LN20에서 LN5를 나눠주셔야 돼요.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1.86배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LCA 정의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 쓰시오. 가번의 정의와 나번의 구성요소입니다. 자, 먼저 LCA를 우리가 정과정 평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과정 평가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자원, 에너지, 환경에 미치는 각종 부하를 원료 자원 채취, 그리고 생산, 유통, 사용, 재사용, 폐기의 정과정에 걸쳐서 가능한 정량적으로 분석, 그리고 평가하여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원의 고갈 및 생태계의 파괴 현상과 지구 환경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술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을 우리가 LCA라고 합니다. 자, 정과정 평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정과정 평가라는 LCA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목적 및 범위 설정, 그리고 목록 분석, 그리고 역량 평가, 개선 평가 및 해석,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과정 평가는 목적 및 범위 설정, 목록 분석, 역량 평가, 개선 평가 및 해석 순서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수분 20%, 회분 15%, 고정탄수 25%, 휘발분이 40%, 그리고 휘발분을 원소 분석한 결과 수소가 20, 황이 5, 산소가 25, 탄소가 50%였다. 이때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듀룡 공식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휘발분이 40%인데 다시 휘발분을 분석하니까 수소 20, 황 5, 산소 25, 탄소 50으로 100%로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휘발분의 함량과 지금 휘발분을 분석한 함량이 동일하면 각각의 함량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휘발분의 함량은 40%인데 각각을 분석하니까 100%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서는 각각의 수소면 수소, 산소면 산소, 탄소면 탄소, 휘발분의 몇 퍼센트, 그래서 휘발분의 몇 퍼센트, 휘발분과 각각의 함량을 같이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듀룡식에 의해서 계산한 고위 발열량은 8100C 플러스 34000 H-8분의 5 플러스 3.33S라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탄소라는 값은 고정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탄소 50% 플러스 휘발분이 40%죠. 휘발분 40% 중에 탄소가 지금 50%. 자, 그리고 수소는 휘발분 40% 중에 20%. 그리고 산소는 휘발분 40% 중에 25%. 자, 그리고 S는 휘발분 40% 중에 5%.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값을 자, 탄소 여기에 대입하고 수소
여기 대입하고 산소 여기 대입하고 S를 이렇게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휘발분과 휘발분을 분석한 치가 서로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휘발분의 몇 퍼센트로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탄소분은 폐기물 중에 탄소와 휘발분 중에 탄소가 있기 때문에 연료 중에 고정탄소와 휘발분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를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8100 곱하기 탄소, 그리고 34,000 곱하기 수소, 8분의 5 산소, 2500 S 황.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5990 kcal/kg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하느냐면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수분의 정발 잠열. 그래서 고체와 액체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은 609H 플러스 W예요. 따라서 고위 발열량, 우리가 계산한 고위 발열량을 이용하죠. 자, 고위 발열량이 5990 kcal/kg 마이너스 600 곱하기 9H 플러스 W. H라는 것은 수소의 함량, W라는 것은 수분의 함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수소가 휘발분의 20%예요. 그래서 휘발분 40% 중에 20%. 자, 그리고 수분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수분이 20%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0.1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수소의 함량, 이 값은 수분의 함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함량을 계산했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휘발분 중에 각각의 퍼센트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면 5438 kcal/kg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고형물의 농도가 80kg/m의 삼성인 농축 설러지를 300m의 삼성/day의 유량으로 탈수시키려고 한다. 고형물 질량에 대해서 25%의 소수캐를 넣으면 이때 첨가된 소수캐의 50%가 고형물이 된다. 15kg/제곱미터/의 여과 속도 및 함수율 70%의 탈수 케이크가 얻어진다. 탈수기의 하루 운전 시간은 8시간이고 케이크의 비중은 1.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답은 여과 면적을 계산하시오. 답은 탈수 케이크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과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단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과 속도의 단위가 kg/제곱미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제곱미터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면적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15kg/제곱미터/라는 여과 속도를 이 문제를 푸는 힌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과 속도에서 kg/h라는 것은 고형물의 총량이에요. 고형물의 총량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농도 곱하기 설러지량 나누기 제곱미터라는 것은 여과 면적이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이제 여과 속도 여기 대입하죠. 15kg/제곱미터/는 고형물의 농도를 보시면 고형물의 농도가 80kg/m의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설러지량이 얼마냐면 300m의 삼성/day예요. 자, 여기에서 뭐를 조심을 하시느냐면 지금 고형물 질량에 대해서 25%의 소수캐를 넣으면 이때 첨가된 소수캐의 50%가 고형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소수캐 25%를 주입을 하는데 25% 중에 50%가 고형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가 0.25잖아요. 0.25의 50%, 0.5가 고형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형물의 농도에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은 뭐냐 하면 전체 고형물을 1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고형물 1에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를 넣으면? 소수캐를 넣으면 0.25의 50%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0.25 곱하기 0.5를 하는 거죠. 0.25는 소수캐 25%를 추가를 하는데 25% 중에 다시 50%가 고형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전체 고형물 중에 0.25 곱하기 0.5는 추가되는 고형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형물의 농도가 미리그램 per 리터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과 속도의 시간 단위가 hour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러지량의 시간 단위가 day이기 때문에 day를 hour로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운전 시간을 보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운전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보정을 하는 거죠. 그럼 데이 없어지고 hour가 나오게 되겠죠. 나누기 여과 면적. 따라서 여과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여과 면적은 225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탈수 케이크의 양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탈수 케이크의 양은 먼저 설러지량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로 계산하게 되는데, 설러지량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 자, 설러지라는 것은 고형물이 가라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형물의 총량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탈수 케이크의 양을 톤으로 계산하니까 설러지량을 톤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형물이 80kg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죠? 자, 이 중에 소수해가 25%짜리, 소수의 25%가 들어가는데 25% 중에서 50%가 고형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고형물을 1로 본다면 1에서 0.25 곱하기 0.5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0.25 곱하기 0.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형물이라는 것은 소수해에서 발생하는 고형물.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원래 고형물입니다. 자, 곱하기 설러지량 300m의 삼성 per day. 따라서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죠. 그러면은 27톤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설러지량 27톤 per day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지금 문제 조건에서 탈수됐을 때 함수율이 70%라고 그랬어요. 70%까지 탈수한다는 거죠. 따라서 함수율의 70%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탈수 케이크의 양은 90톤 per day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래 고형물이 1인데 여기에 소수해 25% 추가를 했을 때 그 25% 중에 다시 50%가 고형물로 나온다는 것을 보정하는 식들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이 문제에서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는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2000kg의 폐기물을 이용해서 호기성으로 퇴비화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산수량을 계산하시오. 폐기물의 분자식은 다음과 같고 최종 단계에서 발생되는 퇴비의 화학식은 폐기물 2라고, 이제 우리가 폐기물, 여기서는 5, 폐기물 5, 폐기물 3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폐기물 5를 우리가 호기성 분해를 시키게 되면 퇴비화 단계에서 폐기물 2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호기성 분해를 시키는 것은 폐기물 3에 해당하는 값을 분해를 시키면 되죠. 왜? 여기 5개 중에서 2개는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3개에 해당하는 반응식을,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탄소가 6개, H가 7개, O가 2개, OH3 2개가 그대로 퇴비로 빠져나가니까 3개에 해당하는 우리가 화학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3을 곱하면 탄소가 18개, H 21개, O가 6개. 그죠? 그리고 OH가 9개. 자, 그러면 탄소가 18개고, 그리고 H가 여기서 9개를 더하면 30개, O 9개 더하면 15개예요. 이 폐기물을 완전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C가 8개고, H가 30개, O가 15개, 그죠?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 그럼 뭐가 나오죠? CO2, 그리고 H2O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자, 그리고
HD에 있는 숫자가 H 앞에 오죠. H2니까 2분의 30은 15가 되겠죠. 산소 계산합니다. 2개짜리가 8개, 16개가 되는 거죠. 18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개짜리가 15개. 근데 여기에서 15개는 이렇게 폐기물 중에 15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18개가 오토 앞에 오면 되겠죠. 2분의 18은 2분의 18, 지금 반응식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탄소가 18개죠. 18개. 8개가 아니고 18개. 그럼 여기 몇 개가 오죠? 18개가 와야지. 이렇게. 그죠? 자, 18개가 오니까 여기서 하면 36개. 자, 여기서 필요한 산소가 36개. 여기서 필요한 게, 여기 산소 계산하면 18 곱하기 2는 36개, 여기 15 곱하기 1을 한 게 15개 돼요. 15개는 폐기물 중에 주고, 36개가 이렇게 오면 2분의 36을 하면 얼마가 되죠?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폐기물 2개짜리는, 여기서 지금 요식에서 폐기물 2개짜리는 그대로 2개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폐기물이 3개짜리만 지금처럼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O2의 개수는 18이 되는 거고, CO2의 개수는 18, 그리고 H2의 개수는 15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2개짜리 똑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2개가 그대로 빠져나와요. 여기 있는 5개 중에. 그럼 5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 거? 3개에 해당하는 것만 완전연소식에서 이 개수값을 찾아내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3개에 해당하는 화학식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화학식을 완전연소를 하는데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CO2와 H2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탄소 뒤에 있는 18개가 CO2 앞에, HD에 있는 30개가 H2 앞에, 그럼 2분의 30은 15, 그죠? 산소 계산하면 여기서 36개, 여기서 15개. 근데 지금 여기에서 폐기물이 15개 있으니까 이 15개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36개는 산소 앞으로 오면 2분의 36은 18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개수가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을 시키게 되면 지금 폐기물의 분자량을 계산하니까 810이 나왔어요. 그래서 810kg일 때 산소 18 곱하기 32kg은 지금 폐기물 2000kg에 해당하는 산소값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산소량을 계산하게 되면 1422.22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퇴비화를 시키기 위해서 폐기물 2개가 화학식 동일한 2개가 나왔는데 이 폐기물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잘 맞춰줘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인구가 30만 명의 A도시에 쓰레기 발생량이 1.5kg/인일이며 쓰레기의 밀도는 450kg/m의 삼성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연 성분을 소각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소각 처리량을 계산하시오. 가연 성분은 85%를 차지. 가연 성분이라는 것은 탈 수 있는 성분이죠. 두 번째, 매립지의 매립 높이가 2m일 때 A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할 경우에 10년간 필요한 부지 면적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소각 처리량을 계산을 합니다. 지금 처리량은 쓰레기 발생량이죠.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1.5kg이에요. 자, 그러면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입니다. 자, 여기서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톤으로 계산하니까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했어요. 그럼 킬로그램, 인. 그래서 톤 퍼 1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가연 성분이 우리가 소각이 되려고 하면 탈 수 있는 성분만 소각이 되거든요. 근데 가연 성분이 100%가 아니고 가연 성분이 85%예요. 그래서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죠. 따라서 85% 나누기 100을 하셔도 되고 0.85를 곱하셔도 돼요. 따라서 가연 성분이 탈 수 있으니까 소각되는 양은 382.5톤 퍼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가연 성분 85%만큼 소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립지의 부지 면적을 계산합니다. 자, 부지 면적은 쓰레기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한 쌍 나누기 밀도 곱하기 매립 높이 한 쌍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되는 양이 1.5kg/인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연간으로 우리가 지금 면적은 10년간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1년은 365일 그리고 10년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위가 없어지고 kg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누기 밀도 곱하기 뭐죠? 매립 높이.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밀도가 450kg/m의 삼성. 자, 곱하기 지금 매립 높이가 2m입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미터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 제곱이 됐겠죠. 자, 그리고 kg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필요한 매립지의 부지 면적이 제곱미터로 나오죠. 따라서 계산하면 182만 5천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소각 처리량에서 주의할 것은 발생되는 쓰레기의 총량에서 가연성 성분, 탈 수 있는 성분이 가연성 성분이니까 가연성 성분을 보정하는 것. 두 번째, 매립지의 부지 면적이라는 것은 쓰레기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나누기 밀도 곱하기 매립 높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쓰레기 발생량에서 부피 감소율이 없으면 부피 감소율을 생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강렬 감량의 정의를 간단하게 쓰시오. 시료의 일정량을 1000에서 1200도 시로 가열해서 시료 속의 휘발성 성분과 열분해될 수 있는 성분이 제거되고 불련분만 남아서 질량이 일정 값이 될 때까지 감량을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양을 우리가 강렬 감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이면 소각잔사 중에서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소각잔사 중에서 미연분의 함량을 질량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강렬 감량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열분해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열분해가 나오면 반드시 소각과 비교를 해야 돼요. 소각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과잉의 산소를 이용해서 또는 과잉의 공기를 이용해서 연소시키는 것.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고온으로 유지시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각을 발열 반응, 그리고 열분해는 흡열 반응이 됩니다. 답변에 열분해의 정의를 간단히 쓰시오. 답변에 열분해 장치 세 가지를 쓰시오. 답변에 열분해 생성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상 물질로 구별해서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열분해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죠. 자, 그래서 무산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합니다.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 우리가 폐기물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 분해가 됐을 때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의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우리가 열분해라고 합니다. 그럼 열분해 장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정상 방식, 유동상 방식, 부유상 방식 이렇게 세 가지의 열분해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을 보면 고온 열분해를 해야지 기체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체상 물질, 액체상 물질, 고체상 물질 다시 말해서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 연료가 생산을 하는데 기체 연료가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액체상 연료는 아세톤, 메탄올, 오일이 있고 고체상 연료는 탄화물, 그리고 불활성 물질 등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산소가 없는 무산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했을 때 고체, 액체, 기체가 생산되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이옥신유의 생성 기준을 세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과정을 쓰라는 거죠. 자, 먼저 유기염속의 화합물의 소각. 그래서 유기염속의 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PCB입니다. PCB는 염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다이옥신 중에서도 염소가 많이 달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저온에서 촉매화 반응에 의해서 먼지와 결합해서 생성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저온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300에서 400도씨에서 주로 배출이 돼요. 그리고 1000도씨 이상이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에서 400도씨라는 저온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에 존재하는 다이옥신류가 연소 시 분해되지 않고 배기가스로 배출되어서 생성됩니다. 폐기물에 존재하는 다이옥신류가 연소 시에 분해되지 않으면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배출가스로 그대로 배출되어서 생성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또는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 완성 후에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을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매립지에서는 침출수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침출수 관리 및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립지로 침출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우수죠, 우수. 그래서 우수 배제 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매립지에서는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발생 가스의 회수 및 관리. 자, 그리고 침출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겠죠. 따라서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관리, 그리고 구조물 및 집안의 안정도, 침하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안정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주변 환경 오염도와의 조사 관리. 지금 침출수에 의해서, 매립지에 의해서 주위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오염을 시키느냐를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5가지 항목을 쓰시오 그랬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5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와전류 선별법을 이용해서 제거되는 물질 3가지를 쓰시오. 그래. 자, 와전류 선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물질은 일단 비자성이죠. 그리고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금속이에요. 비자성이면서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금속을 우리가 와전류 선별법으로 선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알루미늄, 그리고 아연, 그리고 구리 이 3가지를 와전류 선별법에 의해서 선별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 중에서 매립 구조에 의한 매립 방법을 4가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매립 구조에 의한 매립 방법입니다. 자, 먼저 호기성 매립이 있어요. 그리고 준호기성 매립이 있고, 혐기성 매립이 있고, 혐기성 위생 매립이 있고, 계량형 혐기성 위생 매립이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호기성 매립, 준호기성 매립, 혐기성 매립, 혐기성 위생 매립, 계량형 혐기성 위생 매립. 그래서 4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4가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에 보시게 되면 트루멜 스크린에 선별 효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선별 효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 5가지입니다. 자, 트루멜 스크린에서는 회전 속도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폐기물의 부하라는 것은 폐기물의 양입니다. 총량. 그리고 경사도, 그리고 체의 눈높이, 그리고 길이, 그리고 직경. 전부 다 트루멜 스크린에 해당하는 길이, 트루멜 스크린에 해당하는 직경을 뜻하겠죠? 따라서 회전 속도, 폐기물의 부하, 경사도, 체의 눈높이, 길이, 직경이 선별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5가지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출수 집배수 시설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하는 항목 중에서 침출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가지를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출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침출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빗물입니다. 빗물. 그래서 빗물이 우리가 매립장으로 많이 투수가 되면 될수록 침출수량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강우량, 그리고 정발량, 지하수량, 침투수량, 표면 유출량, 폐기물 분해 시 발생량 등이 침출수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우량이 된다는 거죠. 자, 침출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강우량, 정발량, 지하수량, 침투수량, 표면 유출량, 폐기물 분해 발생량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혐기성 소화 처리의 장점 3가지를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혐기성 소화 처리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설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이죠. 반면에 호기성 소화 처리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설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혐기성 소화 처리 과정과 혐기성 처리 과정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혐기성 소화 처리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설러지의 탈수성이 양호합니다. 호기성은 탈수성이 불량하겠죠? 그리고 설러지가 적게 발생합니다. 호기성은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고농도의 폐수 처리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회수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탄입니다. 자, 그리고 동력시설의 소모가 적어서 운전 비용이 저렴합니다. 따라서 3가지를 적으시오 그랬으니까 1번, 2번, 3번 이 3가지를 적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혐기성 소화 처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설러지의 탈수성이 양호하고 설러지량이 적게 발생하고 고농도 폐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혐기성 소화 처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매립지 입지 선정 시 검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입지 선정 시 검토 사항 3가지입니다. 먼저 계획 매립 용량의 확보가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립 용량을 예상을 하겠죠. 그 매립 용량이 충분히 매립이 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복토를 해야 됩니다. 1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를 해야 되니까 복토제의 확보가 쉬워야지 또 매립지로서 유용하게 이용되겠죠. 자, 그리고 3번째는 강우량 등의 기상 요소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비가 적게 오는 곳이 아무래도 매립지로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탄질소비, 탄소와 질소의 비입니다. 자, 탄질비가 1번 이상이면 퇴비화가 느려지고 탄질비가 갈로 이하이면 퇴비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1번의 특징은 뭐냐면 퇴비화가 느려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퇴비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퇴비화가 느려진다는 것은 탄질비가 클 때예요. 얼마 정도로 클 때냐? 80 이상으로. 반면에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탄질소비가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건 얼마 이하냐면 20 이하를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80 이상, 2번은 20 이하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의 고형 잔류물의 종류 3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고형 잔류물의 종류를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1번에 보면 그레이트 쉬프팅이라는 것은 화격자 소각로에 틈새로 낙하하는 재를 그레이트 쉬프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트 엣이라는 것은 화격자 소각로에 최종 부하로 배출되는 재를 그레이트 엣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레이트라는 게 화격자입니다. 화격자. 그리고 보일러 엣이라는 것은 보일러 엣이가 죄잖아요.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재를 보일러 엣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이클론 엣이라는 것은 사이클론이 원심력 집진장치잖아요. 그래서 집진장치에서 발생되는 재를 사이클론 엣이. 그래서 소각로의 고형 잔류물의 종류 3가지는 지금 나와 있는 종류 중에서 3가지를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복원할 수 있는 대로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1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